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대학 학비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으시다가요, 자녀들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비로소 관심을 두시기 시작하는데요. 막연히 생각만 하시다가 실제 경비를 포함한 학비의 총액을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시고는 합니다. 주립대학의 거주민 학비로 계산을 해도요, 1년에 3, 4만 불 가량이 들고요. 타주이거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7만 불을 훌쩍 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격은 스티커 프라이스라고 해서 권장 소비자 가격 같은 개념이고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비싼 학비를 그나마 어느 정도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즉 Financial Aid인데요. 오늘은 이 Financial Aid가 무엇이고 왜 학교마다 Financial Aid의 규모가 다른지, 그리고 COVID-19 이후로 Financial Aid의 변화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inancial Aid라는 건요, 대학 학비 및 기숙사비, 책과 교통비 등 학생과 가족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싼 대학 교육 비용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Financial Aid에는 그랜트라고 불리는 연방 또는 주정부 교육 보조금과 스칼러십이라고 불리는 성적이나 특기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그리고 정부에서 재료를 빌려주는 융자금 또는 일반 융자금,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워크스타디 등이 모두 Financial Aid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받은 후 다시 되갚을 필요가 없는 돈은 그랜트와 스칼러십 뿐이고요. 융자는 정부에서 받은 융자든 아니면 일반 융자든 모두 반드시 되갚아야 되는 돈이고, 워크스타디는 학생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지급이 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학의 학비 재정 지원 금액을 알 수 있는 공식이 COA, 즉 Cost of Attendance에서 EFC, Estimate Family Contribution을 뺀 Financial Need Amoun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Financial Need Amount 금액을 학교에서 얼마만큼 그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맞춰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100% 필요금액 지원 가능 대학도 있고 80% 또는 70% 필요금액 지원 가능 학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EFC, Estimate Family Contribution은 학교의 재정 지원 가능성과는 관계없이 가족의 수입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EFC 금액만 해결이 되면 필요 금액의 100%를 지원한다라고 알려진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할 금액이 전혀 없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요, 필요 금액의 100%를 지원한다라고 알려진 듀크 대학의 웹사이트에 나온 예시인데요. 여기서 보면 100% Financial Need Amount 안에 론 금액 5,000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 역시 가족의 수익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아무튼 필요 금액의 100%를 지원한다는 학교는 Financial Need Amount가 얼마든 어떻게 쓰든 맞춰서 Financial Aid 패키지에 보내줄 것이고, 물론 이 부분 다음에 Financial Aid 패키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패키지의 필요 금액을 다 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랜트와 스칼러십 이외에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Financial Aid에는요, 론이나 워크스타디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 금액의 100%를 지원한다라고 알려진 대학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학비를 마련할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지, 그랜트나 장학금 같은 100% 공짜 돈을 전부 지원해 준다라는 뜻은 아님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 상태가 좋은 일부 명문 대학들은 이러한 론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모든 금액을 그랜트나 스칼러십으로 지원하는 대학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Financial Aid 지원 내역을 각기 지원 대학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Financial Aid 종류가 다양하듯이 이 Financial Aid를 제공하는 곳도 연방정부나 주정부, 대학, 고등학교, 장학재단 및 기업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학생이 받는 Financial Aid의 금액은 그것을 지급하는 단체의 자체 지침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요, 정부 제공 Financial Aid는
정해진 신청 양식에 의해서 학생이 반드시 먼저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하실 일은요, FAFSA라고 알려진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연방 학자금 보조를 위한 무료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FAFSA는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마감은 6월 다음에 6월 30일입니다만 각 대학들은 나름대로의 마감일을 가지고 있고 기금 역시 한계가 있고 선착순이었어요. 가능하시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립대학들은 FAFSA 이외에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 이른바 CSS 프로파일이라는 것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CSS 프로파일은 FAFSA보다도 훨씬 자세한 재정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서요. 시간을 가지시고 충분히 검토하며 작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Financial Aid는 크게 두 가지, Need Base와 Merit Base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Need Base의 정부 보조금의 경우 FAFSA 신청 시 낸 자료에 의해서 결정된 가족의 학비 부담 가능 액수, Estimate Family Contribution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Merit Aid의 경우에는요, 대학이 성적 우수자 등 또는 운동 예능 특기자 등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예치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 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재정 보조 필요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Financial Aid 지원 마감일은요, 지원 원서처럼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정부 보조금도 그렇지만요, 학교들도 이러한 학비 보조금은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지급하는 Financial Aid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점은요, 각 대학의 학비가 다 다르듯이 대학마다 제공되는 Financial Aid의 금액도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100% 필요 금액을 다 지원한다고 말하는 대학들도 이런 100%의 론을 포함한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이러한 론도 전혀 없이 순수히 필요 금액의 100%를 진짜로 전부 다 지원해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에는요, Amherst College, Bowdoin College, Brown, Columbia, Davidson College, Harvard, MIT, Pomona College, Princeton, Stanford, Swarthmore, University of Michigan and Harvard, UNC Chapel Hill, Washington and Lee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비 보조에 관련된 그런 편지는요, 합격자 통지가 올 때 같이 오거나 또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늦게 받거나 그렇습니다. 학비 보조금에 관련된 학교의 편지를 받았을 때 학교 보조금이 예상보다 너무 적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요, 합격하신 대학교들 중 그 학교보다 더 많은 학비 보조금을 제시한 학교를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적은 보조금을 주는 대학이 학생이 합격한 유일한 대학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이었을 경우에는요, 학교에다가 학비 보조 재심사를 청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컬리지 애비뉴 학자금 융자 설문 보고서에 따르면요, 약 3분의 1의 학생들이 학교 재정 보조 사무실에 학비 보조금 증액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학비 보조 재심사를 위해서는요, 단순히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더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학생 가족들이 그러한 요구를 할 만한 근거 있는 이유를 제시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공적인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재정보조 신청서를 접수했을 당시와 현재의 재정 상태에 심각한 변화가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학비 보조금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요, 학교로부터 이의 신청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가족들이 학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된 이유를 밝히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직을 하셨다든가 이혼하셨다든가 생각지 못했던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병원비 지출이 컸다든가 하는 등등의 말입니다. 또한 학교와 연락을 할 때는요,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특히 자신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셔서 그 사람과 상담하시는 것이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알맞은 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19 이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재정보조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가정에서는 특별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Special Circumstance 폼을 이용해서 자신들 가정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학교에다가 알리는 것이 학비 보조 금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FAFSA에는 이러한 부분을 묻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요. 코비드-19에 타격을 입으셨다면 이러한 상황을 대학 측에 직접 알리셔야 되고요. CSS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폼 자체에 이런 부분을 묻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코비드-19의 영향은요, 학생 가정뿐만이 아니라 학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 비해서 여유로운 학자금 보조를 기대하기는 힘들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다 철저한 재정 서류 준비로 충분한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